피칠갑 갱스터 영화 탑10 국내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노래 들었어요? 연극이 그걸 들었군요. 샤프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근데 준웅이 말대로 가창력이 꽤 좋다니까요. 있으시던데. 네, 잘 들으시죠. 네. 끝나면 여기서. 그렇죠. 멋있던데. 그 위에 가성 올리는 것도 잘 어울리죠. 네, 이게 80년도 대학가요제 나왔던 곡이었습니다. 멤버를 소개합니다.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왜 저부터? 오랜만이라 빨리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우입니다.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네,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네, 지난주에 최 과장이 그 열이 좀 내렸어요, 이제? 네, 아 그럼요. 네. 괜찮아졌습니다. 금방. 예, 잘 쉬어서 덕분에. 뭐 저 없어도 되겠던데요. 방송 들으니까. 네, 지난주에 여의도 박 팀장이 네. 훌륭히 땜빵을 하고 갔어요. 네, 재밌던데. 나도 안 하고 들은 나도 재밌어. 땜빵하고 가서 아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열난데? 다진 안 온대? 네, 지난주에 최 과장 없이 저희가 2위 3위를 했고 오늘 이제 와이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죠. 그래서 왔습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말에 녹음하고 있는데 다들 카톡을 열심히 하면서 오더라고요. 차가 안 움직이니까. 오늘 뭐 오는데 올림픽대로도 통제고, 그러니까요. 강변북로도 통제고 그래가지고 곳에 뭐. 네. 뭐 뺑글뺑글 돌아서 왔어요. 2시간 걸렸어요 여기까지. 최 과장처럼 서울 길 잘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네. 근데 준우이가 제일 빨리 오던데? 네, 저는 뭐 막히겠는데 다행히 내부 쪽은 좀 공중에 떠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그치. 거기 비가 비찰 일이 없지. 네, 그래서 비가 잘 그런 빠져 거예요. 거기. 네. 네. 근데 내부에서도 그 강변이나 이쪽 빠지는 걸 다 막아놨어요. 아 그래? 저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서 고속도로로 돈 내고 왔어요. 아니 이게 교통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통제해 놓은 데가 있고 그걸 우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한 가깝더라고요. 몇 년 만인 것 같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를 겪는 게 몇 년 만인 것 오샥 형도 같긴 수해 한데. 입었다면서요. 저는 창문을 열어놨다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까먹고 있었는데. 저희는 아파트인데도 뭐 약간 물이 새고 좀 그래요. 물이 어떻게 새 아파트에? 몰라요. 베란다 그럴 쪽에서? 수도 어디 있어. 타고 들어오거나. 외벽 쪽으로. 모르겠어요. 그 셰시 옆에가 뭐 실리콘 같은 게 삭으면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음. 그렇죠. 아 그거. 그 저기 에어컨 선 이런 데로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네. 집이 사실 난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와이프가 난리를 치고 있어서 그래요? 네, 난리인데 야 나 무용부 좀 갔다 올게. 그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더 난리네. 뒤통수가 따끔거리는 걸 느끼며 큰일 났네. 그렇죠. 나왔겠군요. 집에요 물이 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물난리가 나서. 근데 그 제가 최근에 환경연대 강의를 계속 녹화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지구 온도가 1.5도만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되돌아갈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까지 60년대 이후로 1도가 올랐대. 50년 만에. 1도가 기온이? 올랐대요. 네. 약 0.5도 정도가 남았는데 요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길면 10년이라는 거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 단계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게 지금 나타나는 이게 지금 배출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1도가 오른 결과가 이거라는 거야. 지금 배출하고 있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서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코로나도 사실은 뭐 이런 영향에 있다고 보고.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더 급속도로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계속 음. 포장 음식 시켜 먹고. 네, 뭐 원래 이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뭐 공장이나 뭐 이런 대기는 깨끗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플라스틱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죠. 이미 뭐 참 우리가 어떤 생각과 생활의 변화를 막고도 있고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실천을 못할 뿐인 거죠. 네, 아무튼 다들 환경을 생각하는 무용보호 패밀리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피칠갑 갱스터 영화 탑10 국내편 이제 와이낫 세 가지 영화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최과장의 와이날 리스트. 최과장과 함께하는 와이낫 세 가지 영화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 와이낫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낫은 2016년작 네. 불안당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이라는 부제가 있었죠. 2016년인가요? 네. 이것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최진영 관줄 알았는데 너 본 지 얼마 안 된 것 진짜 같은데. 5년 됐네 벌써. 네. 4년. 벌써 오래됐습니다. 변성현 감독의 영화고요. 네. 변성현 감독은 이 영화 개봉을 앞두고 좀 구설수가 있었어요. 그때 뭐 있었죠? 네. 네. 뭐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막 이상한 말 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설수가 있어서 이 영화에 약간 똥을 튀겼다는. 네. 영화는 잘 만들어 놓고 똥탕을 튀겨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막 영화 불매운동 벌어지고 그랬던 걸로 예, 기억하거든요. 뭐 그랬어요. 네. 좀 불미스러운 네.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언론 플레이 같기도 하고 뭐. 아니 그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나쁜 이미지로 노이즈를 그러니까. 할 이유는 없었죠. 예. 어쨌든 영화는 괜찮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고요. 네. 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한재호 그리고 조현수 이렇게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네. 한재호 역으로는 설경구가 나왔고요. 네. 조현수 역으로는 임시완이 나왔습니다. 임시완. 네, 임시완 제국의 아이들 출신의 아이돌 출신의 배우인데 연기를 잘하죠. 그 저기잖아요. 그 변호인에서. 네, 그렇죠. 제국의 아이들이에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들이요. 들. 네, 네. 그래서 그냥 제아라고 부릅니다. 거기 제일 유명한 황강희가 있죠. 네. 그리고 김희원 배우가 고병갑이라는 조직 보스의 회장님의 조카죠. 그렇죠. 낙하산. 낙하산. 예. 근데 얘도 좀 특이한 클리셰야 이거 낙하산도. 낙하산이야. 예. 김희원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삼촌이자 조직의 보스 고병철 역으로는 이경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경영은 뭐 이런 역은 도맡아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인공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 비중이 무게 있는 악역. 그러니까요. 그렇죠. 세상의 악역은 내가 다 하리라. 그러니까요. 뭐 따놓은 당상이에요. 다 해. 대단해요. 그게 이제 이경영 배우가 한번 또 역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네. 한동안 활동을 안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 뒤로 다시 컴백해가지고는 그냥 악역을 도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여성 캐릭터가 한 명 나와요. 그렇죠. 천반장. 천반장. 예, 천반장이죠. 수사반장, 천반장. 네. 예? 여자 경찰이죠. 네. 근데 굉장히 그 카리스마 있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냉렬한 그런 경찰로 전혜진 씨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의 대략의 스토리는 그 설경구가 조직의 2인자죠. 그 이경영 밑에 있는 그렇죠. 조직의 네. 2인자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아주 똘똘한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임시완인데요. 이 친구는 뭐 머리도 좋고 당돌하고 또 그러면서 뭐 주먹도 좀 쓸 줄 아는 그런 아주 재밌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의 목숨까지 살려주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치채서 살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친한 형 동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옥 밖에 나와서 둘 다 출소를 해서 그 조직을 둘이 함께 접수해가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제가 일단 밝힐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다 밝히는 게 아니고. 예, 여기까지만. 밝힐 수 없죠. 예, 안 본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는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밝히세요. 하나만. 뭘 밝혀. 하나만 밝혀. 밝혀야 될것 같죠. 셜록 홈즈야? 임시완이 네. 사실 경찰인 거예요. 그치. 그렇죠. 그랬나? 예, 경찰이 경찰. 예, 여기도 사실 무한도 시츄에이션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이 기시감은 무간도죠, 무간도. 신세계와 무간도. 그거를 이제 뺄 수 없는 거죠. 잠입조로 이 천 반장이 그렇죠. 딱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자기 네. 부하를. 타겟으로 딱 보내버린 네, 거죠. 그래서 너 쟤랑 친해져서 제 오른팔이 돼서 저 조직을 줄줄이 엮어서 한번 큰 건을 해보자. 근데 이 영화의 또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이게 추리 소설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가 이렇게 쫙 그려지는데 그 조직도 그릴 때 조직 그거죠. 응. 그렇죠. 예. 응. 이 사람과 사람들 관계가 이렇게 다 있는데 새로운 퍼즐이 계속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인 줄 알고 이제 딱 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얘기가 아니야. 또 다른 얘기가 막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가다 보면 또 그게 아니고 또 새로운 얘기가 흘러가고 있었고 이런 식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되게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줄거리가 아주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이렇게 막 변화무쌍한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그 21세기형 갱스터 무비의 어떤 전형을 보여줬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런 어떤 줄거리가 단조롭지 않고 그냥 조직과 갱스터의 뭐 어떤 패기라던가 어떤 암투 또는 어떤 비장함 그런 것만 남아있지 않고 서로 간의 이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에 대한 네.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보여주는 입체적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갱스터 영화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진욱이 봤나요? 아, 봤죠. 불안당 다 봤죠. 네. 설경구 나오는데 다 봤죠. 뭐. 아니 그 당시 이 불안당이 글쎄요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관객 동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100만이 채 안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근데 이 영화는 아주 이례적인 어떻게 보면은 역주행. 역주행을 남겼는데 왜냐하면 불안당원이라는 팬클럽이 결성이 되면서 이 불안당원들이 스스로
모금을 해서 영화 대관을 잡고 영화 상영을 이어갔던 아주 이례적인 네 그래서 아주 새로운 팬덤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컬트가 됐구나. 그렇게 네. 돼서요. 뭐 영화제 그 한 1년 동안에 영화제마다 아주 열성적인 브란당원들이 영화제 시상식에 참여해서 막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환호성 지르고 응원하고 이런 새로운 문화들을 좀 보여줬다. 우리 이번에 갱스터 영화 무슨 친구였나? 거기에 나오잖아. 불안당이 무슨 뜻인지 아나. 그러면서 브란당은 저기 넘버 3에서 그치. 나와요. 아 넘버 3. 넘버 3. 조금씩 잘못하고 계시네요. 11일이었군요. 어디서 지금 남의 캐릭터를 왜 갖고 가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11이 참. 뭐냐 지금 너 야, 왜 그러냐? 조우련 너 은메달. 야 조우련이 은메달. 그 말 좀 하자. 진짜 내가 헷갈린 건 이렇게 은메달로 헷갈린 건 맞는데 굳이 그거를 찾아서 일부러 그걸 넣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틀렸다라는 걸 막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보통 네가 이제 틀린 얘기 고맙다, 하면은 아주. 내가 다 지워. 근데 고맙다. 그거는 이거 틀렸을 것 같네 하고 찾아봐도 정말 딱 틀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나도. 그래서 전자녀를 오랜만에. 내가 출동시켜서. 틀리라고 말한 거지 그럼 맞으려고 말했겠어요? 은메달. 그냥 메달이라 그러면 될 걸. 은메달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금메달을 4개 놨다는데 아시아 게임에서. 은메달 그 양거지. 아, 4개 났었어요? 어쨌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불안당은 그래서 그 아, 송강호 참 씨의 좋으려. 대사였잖아요. 아니 불 땀만 땀을 안 아, 흘린다는 얘기지. 아니 그런 거예요? 그거 친구에도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아 넘버 3 맞다. 맞죠? 뭐 일하라 그랬더니 일 안 한다고. 우석 형은 어땠어요? 불안당? 뭐 재밌게 봤어요. 갱스터 영화에 안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그러게 왜 안 넣었지? 별로였나 보죠, 뭐. 아니 좀 뭐랄까요? 약간 보류 이런 느낌. 왜냐면 내가 그 영화를 네. 영화 볼 때 상황이 내가 좀 이렇게 좀 급박한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좀 이렇게 진중하게 못 보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 아니요. 그런 거 있죠. 극장에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빨리 그렇지. 그리고 급동이. 좀 중간에 들어갔다든가. 나는 VOD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예. 영화가 잘 기억이 안 나. 이 영화가 임시완만 기억나 임시완. 어디서 은메달 따지 않았냐? 불안당 저기 했다며. 아니 근데 이 영화는 확실히 그 교도소에서의 씬 액션이 진짜 뭐 눈을 사로잡습니다. 예. 네. 아, 액션뿐만이 액션은 아니라 뭐 연기도 그래, 그렇고 아, 너는 액션이 인상적이었나 보구나. 그렇죠. 액션도 인상적이었죠. 난 액션보다는 이야기의 이야기 구조.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너무 나는 아씨 흥미롭거든요. 또 무관도네 나 이래가지고 내가 좀 기분이 잡쳤던 것 같아. 그걸 좀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요. 네. 그거 좀 그만하지 좀. 좀 그만 좀 잡치지. 아니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사실 되게 묘한 라인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설경구와 임시완의 관계가 이게 굉장히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연출했다라고 그러니까요. 네,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예. 아버지와 아들 같기도 하고 연인 연인 같기도 같기도 하고, 하고, 예. 그러니까 되게 묘한 그 접점이 있어요. 그게 약간 옛날 그 도니 브라스코. 네. 아, 도니 브라스코 맞나? 맞죠. 예. 도니 다코 헷갈렸다. 도니 브라스코. 도니 브라스코에서 네. 그 조니 뎁이랑 더스틴 호프만 같은. 더스틴 호프만이 아니고요. 알파치노. 계속 아, 그럴래? 그렇죠. 내 캐릭터를 왜 자꾸 가시려고 그래요? 왜 은메달로 하려고 은메달로 그냥 끝내. 캐릭터를 막 뺏으려고 그래 이제. 진짜? 하여튼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아무튼 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와이낫 불안당입니다. 아 갑자기 제가 그 장면에 막 얘기해 막 하고 싶은데 하고 싶죠 형. 이거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다 이게 스포일제. 스포일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지금 막 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네. 막 떠오르네 지금. 그래 이게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아 이건 비교적 최근 영화니까 예. 스포일 하지 말고 웃긴 보세요. 장면, 아, 재밌어요. 웃긴 예. 장면이 있어요. 김 의원이 공식적인 이렇게 석상에서 이경영과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임시완하고 말다툼 끝에 임시완이 총을 그치. 김 의원의 머리에 딱 겨누는 겨누는 장면이 장면이 있습니다. 있지. 그때 완전히 김 의원이 쫄거든요. 그리고 쫀 다음에 혼자 차 안에서 앞에 부하가 기사로 앉아 그 차 안에서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되게 코믹하거든요. 그 장면. 김의원은 왜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맨날 아저씨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총에 당하는 거야? 아 하여튼 뭐 재밌는 장면도 있고 액션도 화려하고. 김희원 배우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영화에서. 아 그렇죠. 예, 이 영화에서 영화 이 영화도 되게 존재감이 그러게. 굉장했어요. 근데 그 존재감이 막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존재감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열하면서 그러면서도 의외로 순진하게 당하는. 그렇죠. 예. 이게 아저씨가 먼저인가요? 이게 먼저. 아저씨가 아저씨가 훨씬 먼저죠. 먼저죠. 예. 김희원의 연기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새로운 악역의 또 탄생이었던 것 같아. 아저씨에서부터 이 김희원 배우가 진짜 악역인데도 다 사랑받았어요. 이거 방탄 방탄유리.
유래야 임마. 야 방탄 유래 이렇게. 야 욕하려면 똑바로 해. 그리고 청취료 들어오잖아. 아 형 제대로 된 거 있다 해야 돼요. 근데 요거 요즘에 또 나옵니까? 유튜브 보면 요 광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요 패러디한 광고도. 아 있죠. 네 요새 해바라기부터 뭐 각종 해바라기도 영화들을 있더라. 네, 쫙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와이낫 불안당이었습니다. 불안당. 네. 첫 번째 와이낫은 불안당이었고요. 와이낫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 와이낫은 이거는 갱스터 영화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갱스터입니다. 자, 앞자를 깔고요. 동네 갱스터. 예. 2006년작 원신현 감독의 구타 유발자들입니다. 아 우리 영화는 구타 유발자들. 오샤키는 별로 안 좋아하는 갱스터죠. 영화인데 갱스터 갱스터 영화라고 영화죠. 봐야지. 갱스터 영화죠. 예. 원신현 감독은 뭐 이 영화가 거의 이제 초창기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영화를 많이 했죠. 뭐 세븐데이즈, 용의자, 또 살인자의 기억법. 아, 최자의 기억법. 예, 최근에 봉오동 전투까지 음. 예, 연출을 잘 하는 감독입니다. 이 구타 유발자들은 이게 편한 영화는 아니에요. 아 그쵸. 편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좀 불편해요. 불편한 영화입니다. 네. 네. 불편한데 이 영화의 이제 포스터에 보면 카피가 딱 뭐라고 써 있냐면 인적 드문 곳에서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아 네. 정확하네. 예, 이 말이 딱 맞는 그러네. 예, 동네 갱스터들의 어떤 무서움, 살벌함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이 명확한 주인공이 없어요.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엔 일단은 제일 이제 유명한 배우가 한석규가 나오긴 합니다. 한석규가 나오죠. 네. 근데 한석규는 뭐 분량도 그렇게 뭐 많지 않고 아 근데 너무 강렬해서 약간 우정 출연. 우정이라기 하기에는 주연인데 우정보단 사랑으로. 특별 출연. 네, 한석규는 이제 동네 경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네에 패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봉현 역으로 이문식이 나오고요. 또 여기서 오달수가 나오잖아요. 네. 오달수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여기 다 이상해. 네. 나오는 아 사람들. 무슨 똥파리 마을 같아요. 또 정경호, 신현탁 이런 배우들이 이 동네의 패거리예요. 그리고 한석규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 현재라고. 김시우라는 배우가 나왔죠. 이 남동생이 이 패거리들한테 맨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네. 이 동네에 낯선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네. 그게 이병준이라는 배우, 이게 성악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성악가 교수님, 네. 교수님으로 나오고 차혜련, 인정이라는 역의 제자. 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 교수에게 이렇게 뭐 배역 하나 따려고 네. 이렇게 뭐 오페라 가수를 꿈꾸는 그런 지망생 같죠. 네. 네, 이 두 사람이 이 동네에 벤츠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왔다가 한석규한테 교통 신호 위반했다가 걸려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좀 안 좋은 악연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강가에 그 벤츠를 딱 대고. 형은 이 영화 안 보셨나 보네요. 아니, 이 영화를 몇 번 보려고 하다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아, 예. 보세요. 드문드문 본 기억은 네. 나. 인적 없는 강가에다가 차를 딱 대고 이제 분위기를 잡는 거죠. 성악가가 나쁜 짓을 나쁜 짓을 하려고. 한번 해보려고. 네. 그 인정이라는 그 여제자를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덮치려고 하는데 인정이 이제 놀래서 거부하다가 결국엔 도망을 치죠. 네. 도망을 쳤는데 이 성악가가 이제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혼자 가려고 벤츠를 빼려고 하는데 모래밭에 그 차가 박혀가지고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 갱스터들이 이 차 주변에 몰려드는 겁니다. 동네 네, 양아치들이죠. 동네 갱스터들이 여기서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근데 개천가에서. 예. 근데 알 수 없는 포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쌀포대 같은 게 하나가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까보니 그게 이제 그 따돌림 당하는 현재라는 애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벤츠 안에 있던 이 성악가랑 이 갱스터들이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또 이 인정이라는 이 여자애, 도망치던 여자애는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 어떤 선하게 생긴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나 터미널까지만 좀 태워달라고 해서 그럼 태워드릴게요. 그리고 태워줬는데 그게 이무식인 거예요. 그렇죠. 터미널은 무슨 터미널? 다시 그 자리로 그 벤츠가 있는 그 강가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파티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한 삼겹살 파티가. 그러면서 이 살벌한 이 막 서로 이렇게 갈구고 막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막 흘러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되게 와일드한 예. 시츄에이션이 벌어지죠. 네. 그때부터.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코미디와 살벌한 스릴러가 막 이렇게 경계를 타면서 그렇죠. 오가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하면서 불편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보고 나서도 좀 잔변감 있고 좀 나는 그래서 좀 인상이 안 좋았어요 영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스타일의 영화들이 많잖아요. 호러 영화 같은 것도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 보통 낯선 마을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이문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문식. 예, 우리가 그냥 그 공공의 적의 산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는 정말 핵심 인물이에요. 얘가 그렇죠. 아주 순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막 되게 나이스하게 사람들한테 대하다가도 갑자기 냉소적으로 확 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딱 변하기도 그렇죠. 하고 아무튼 이상한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엔딩 파트에서는 네. 한석규의 등장과 함께 이문식의 존재를 우리가 그렇죠. 또 알게 되죠. 또 다른 모습을. 그렇죠. 네. 과거. 그렇죠. 과거. 과거의 모습으로 네. 돌아가는 그 정말 그 연기를 다 보여줬네요, 진짜.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갱스터 무비를 다루면서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건달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진짜 건달이나 이런 어떤 조직 폭력배를 볼 기회는 별로 없지만 그렇죠. 이런 약간 이상한 캐릭터의 양아치, 동네 양아치, 폭력적인 동네 양아치는 가끔 보잖아요, 그렇죠? 특히 학창 시절에 네. 보면 좀 노출이 되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그 더 사실은 그래서 더 무섭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아 나도 약간 저런 비슷한 상황, 이 약간 알 수 없는 공포스러운 상황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양아치들끼리 내 옆에 와서 내가 혼자 어디 인적 드문 데서 있는데 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 오달수가 진짜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새를 잡는 무슨 독수리 같은 거 맨가? 매였던 것 같은데. 이 야구방망이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행색 자체가 그렇죠. 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앞쪽에는 오달수가 거의 대사가 없거든요. 근데 대사가 없으니까 더 공포스러운 거야. 막 이빨도 막 예, 너무 한쪽, 더럽고. 예, 막 뻐드렁니처럼 이렇게, 그렇죠. 예. 예. 뭐 물론 외형으로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영화를 보시면 진짜 불편할 정도로 대사나 이들의 그 캐릭터들의 성격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사실 더 점점 불편하고요. 저는 마지막에 정말 가장 멀쩡해 보였던 이 한석규의 등장과 함께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근데 학창 시절에 한석규도 따돌림 뭐 그치. 예, 이런 문제까지 또 그렇죠. 네. 그 와중에 또 반전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한석규도 이상한 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멀쩡해 보였던 한석규도 이상한 놈이었던 거야. 우리가 믿었던 예. 경찰까지 그래서 이 영화 속에는 결국에는 좋은 놈은 진짜 하나도 없고. 없어요. 다 구타 유발자들. 예. 그래서 제목이 구타 유발자들인 거죠. 이 사람은 예. 경찰이 됐어요. 잘한다. 어떤 새끼는 계속 또 존나게 말해. 뭐 이러면서. 하여튼 좀 셉니다. 이게 네. 나는 보고 나서 이 제작진한테도 구타 유발이 생기더라고 나는. 그 이 영화 근데 재밌다고 생각하면 또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어떤 그런 긴장감이 쫙 흐르거든요. 어떠셨어요, 오샥 형은? 얘기했잖아 구타 유발. 나는 약간 호러 같아가지고 아까 말한 오달수가 그 예. 부분이 나는 공포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구성이 되게 그 흑백 톤이고 막 안 봤다며. 군데군데 봤다고. 내가. 군데? 어. 거기까지 보다가 못 보겠는 거야. 그 다음부터 진전이 없어. 그래서 못 보겠는 영화가 많아. 다크네가. 너 공포 영화 잘 보니? 아주 좋겠다. 이건 공포 영화 아니라니까. 무섭진 공포 영화 않아요. 같다. 무서운 영화는 무서웠다니까. 아닌데. 약간 상황극 비슷해. 그렇죠. 그리고 저기 어두운 장면 하나도 없어요. 다 밝은 그냥 백주 대낮에. 예, 백주 네. 대낮 그 인정만 드물 뿐이지. 그렇죠. 백주 대낮에 인적 드물고 무섭다니까. 그쵸, 막, 그쵸. 그래서 네. 막 피 이런 장면도 또렷하게 너무 잘 보이고 그러니까. 무섭긴 해요. 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없는 곳에 가면 한낮에도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람 만났을 때 무서운 쪽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진짜 이렇게 생긴 애들이 갑자기 등장한다고 생각해봐. 등골 식은땀이 쫙 흐르는 빨리 상황인 차로 거죠. 들어가고 문을 예. 딱 잠궈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갱스터 말고 약간 이 생활형. 예, 생활 동네 갱스터들, 동네 불량배들. 예, 갱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낯선 곳에서는 사람을 조심해라. 네. 그 낯선 곳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여보세요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전화 받는 척 많이 지나가잖아요.
저 앞에 3, 4, 5 모여있는데 내가 지나가야 되는 순간이면 지나가면서 여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근데 전화벨 울려. 막 그때 전화벨 막 전화 와 막.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 영화에. 있었나? 네, 이 영화에 이 성악가가 그렇게 모면하려다가 전화 와가지고. 걔는 근데 좀 맞아야 돼 그놈은. 네. 네. 그냥 다 나쁜 사람들이었고요. 네. 와이너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 와이낫. 이 영화는 사실 이게 우리 본 리스트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지 알아?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저도 그럴 것 네. 같아요. 빠져서 너무 이거는 정말 너무 와이낫. 너무 섭섭해. 너무 와이낫. 예, 네. 진짜로 소리를 한번 크게 질러주세요. 2005년작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 난 진욱이처럼 못 지르겠다 소리를. 달콤한 인생. 이 영화는 사실 갱스터 영화에 꼭 들어가야 되는 아주 스타일리시한. 뭐 많은 넌 분들이 내게 모욕감을 줬어. 많은 분들이 이 리스트에 몇 위냐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달콤한 인생이 몇 위야? 네. 와이낫이었습니다. 없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네. 이건 정말로 김지훈 감독의 영화고요. 네. 이병헌, 김영철, 신민아, 김래하 이런 배우들이 네. 나오고요. 또 인상적인 두 명의 조연이 나옵니다. 황정민, 그렇죠. 백사장으로 나오죠. 백사장. 백사장. 그 오다리로. 네. 네? 그리고 이기영 이 배우는 마라톤에서 거짓 네, 모자라. 마라톤의 그 마라톤. 선생님이잖아요. 네. 삼성교 오무성으로 나오죠. 삼성교야 또. 무서워. 옛날에 우리 나와말인데. 그 백사장이 그러잖아요. 삼성교에 전화라고. 삼성교였잖아. 그 약간 그 등산모자 같은 거 쓰고 나와가지고 끝까지 그 복장으로. 이 영화는 오래된 영화고 안 보신 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드리면 네. 이 영화는 진짜 자기 조직에 바로 오른팔 같은 자기한테 정말 충성을 다하던 애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얘를 그냥 내쳐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한 거지. 김영철이 자기 여자를 건드렸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실제로 건드린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어린애가 있는데 자기가 애인으로 두고 있는 어린애가 있는데 그 어린애가 남자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네가 3일 동안 쟤를 좀 지켜보면서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좀 지켜보면서 제가 실제로 남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다는 걸 잡아내는 거잖아요. 이병헌이. 그렇지. 네, 이병헌이 잡아냈는데 그냥 묻어버린 거지. 딱 그 회장한테 보고를 하고 얘를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잠깐 망설인 거죠. 걔네들한테 우리는 만나지 않았고 앞으로 너희는 절대로 만나지 말고 이 일은 이제 없었던 걸로 하는 거다라고 하고 이제 선처를 베푸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눈치챈 이 보스가 얘를 그냥 오른팔한테 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어?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그런 이유로 그냥 확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을 고생, 땅에까지 파묻히잖아요. 근데 그거 막 이게 파헤치고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땅에 파묻혔다가 이렇게 뚫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복수하고 단순한 복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계속 묻는 자기 보스한테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렇죠. 라고 묻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많은 또 신드롬을 또 남기기도 했죠. 아까 말했던 그런 대사도 있지만 저한테 왜 그랬어요라는 이런 대사도 한동안 또 유행어로 네 글자만 해. 잘못했음. 잘못했음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런 거 했고 또 택시 아저씨가 방금 무슨 뻥 터진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빵꾸 나는 소리라고 이런 얘기도 아주 회자가 됐었습니다. 이병헌의 잠깐 이게 뭐랄까 이 청춘의 캐릭터의 정점에 있는 영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한국 영화에 이런 스타일이 없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영화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없다가 딱 이 느와르 장르에 이런 스타일리시한 영화가 딱 나왔는데 깔끔하게 너무너무 깔끔하게 이런 스타일의 영화가 탁 나왔고 한국 느와르에 그냥 쫙 하고 굵은 줄을 쫙 그어버린 작품이 돼버린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90년대 나왔다면 예.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이게 2000년대 나왔고 좀 뭐랄까요 홍콩 느와르랑 너무 비슷한데 캐릭터나 이런 시츄에이션은 타란티노 이런 거가 좀 조합이 되다. 난 그래서 그게 좀 잘 믹스가 돼서 네. 좀 이렇게 다음 레벨로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문턱에서 좀 걸렸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달콤한 인생을 다시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스타일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스타일이 네.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스타일이었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약간 김지훈 감독님이랑은 내가 약간 저희가 안 맞는 것 같아. 코드가. 코드가. 내가 그 최과장이 좋아하는 뭐 반치광이나 네. 그런 것도 나는 좀 보고서 이거 좀 외색인데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마다 약간 코드가. 그렇죠. 근데 네, 사실 그럴 수 달콤한 있어요. 인생을 뭐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본다면 되게 잘 나온 영화예요. 잘 빠진 네. 그때 2000년대 초반에 그럼요. 이런 영화가 나왔다라는 게 그리고 이병헌이랑 신민아 뭐 김영철 다 스타일 좋았고 김래아까지. 그런데 그거가 이제 나한테는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이번에 사실 리스트에 넣었었죠. 근데 이렇게 뭐 형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하지만 너무 폄하는 하지 마셨으면. 폄하는 안 네. 하고요. 예. 그래서 다시 봤어요. 네. 다시 보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다른 느와르 영화랑 비교해 보면요, 확실히 이게 낭중지추예요. 이게 딱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그런 영화라고 저는 이 생각을 하고요. 영화에서 좀 제작상에 돋보이는 거는 차에다가 카메라를 매단다든지 네. 바퀴가 막 보이는 그 위치에다 카메라를 매달고 네. 액션을 하는 거죠. 실제로 스턴트 장면을 보면 차가 몇 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데 거기서 막 그 좁은 공간에서 차가 있고 막 사람들이 거기 진짜 다치기 일보 직전이야. 사람들 다 뭐. 좀 위험하게 근데, 찍은 느낌은 들죠. 네. 근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사고 안 난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찍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었던 게 난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거고, 두 번째는 총격 씬이잖아요. 이게 총싸움이잖아. 그렇죠. 우리한테는 참 정서가 먼 거야. 네. 약간 이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굉장히 그래서 내가 우리 스타일이었어. 홍콩 영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랄까 이 표현 방식은 이렇게 총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데 내용은 또 매우 그 뭐랄까요 진짜 회사의 이야기를 담은 듯한. 네. 그 회사에서 진짜 그러잖아. 막 충성을 다했는데 조금만 실수했다고 바로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배신감이 얼마나 커요. 근데 딱 그 시츄에이션인 거야. 근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네가 아무리 잘해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날 속이고 뭐 내 거를 탐하고 막 이거는 못 봐주겠다는 거잖아. 차라리 김래아처럼 일 잘 못해도 쟤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저는 이 영화를 한 달에 한 번씩 돌려보는 액션 장면 중에 이게 들어가요. 있어? 거기에? 뭐냐면 그 한강 다리를 이렇게 쭉 질주를 하다가 이병헌이 옆에 차와 시비가 붙어서 그 약간 양아치처럼 보이는 차들을 세워놓고 이병헌이 다가가서 그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이렇게 때려눕히는 장면이 있어요. 차키를 뽑아서 한강으로 던져버려. 거기 액션이 아주 통쾌해. 그냥 동캐. 아주 날것에 그냥 막 그 담배 옆에 튕기고 막 버리니까 이병헌 애들이 뭐 열받아. 물 뿌리고 뭐 침 뱉고 막 침 그러잖아. 뱉고. 와, 그 장면 이병헌이 생각에 잠겨가지고 이병헌이 그때 심기가 안 좋았는데. 안 좋았죠. 마침 안 좋았는데 걔네들 잘못 만난 옆에서 거지. 아주 그거 아주 날것서 그대로 남아 있고 저는 그리고 그 김영철 씨의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게 그 친구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사 중에 쪽팔리면 안 된 거 아니냐 이 대사가 있거든요. 그쵸. 우리 건달은 쪽팔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유호성이 이미 짜여진 대사를 각본을 다 어긋나게 하고 그거 내가 지시했다 하면서 잡혀 들어가고 쪽팔리면 안 되자는데 사실 그 모욕감이라는 건 쪽팔림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다른 대사로 치환을 한 거예요. 김영철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부하가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는 이 상황이 내가 되게 쪽팔린 거거든 지금. 남들이 보면.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신민아가 그 일을 당한 다음에 극도로 이 사람을 피하고 혐오하는 거야. 이 회장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자기는 모르잖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신민아의 반응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거의 눈치챈 거야.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이미 다 보고를 봤죠. 아니에요. 저는 되게 거기서 아니야, 눈치챘다고. 아니야. 실제로는 신민아가 자기를 그렇게 대한다라는 저는 거예요. 화풀이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 화풀인 것 같아. 예. 신민아의 그 행동이 태도가 달라진 것에 대한 화풀이. 너가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 너가 실수한 거야. 근데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해. 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 거짓말하고 막. 거짓말을 하지도. 그러니까 이 영화의 네. 그 개연성이 나도 이병헌 심정이야. 왜 얘가 그렇게 된 거야? 왜냐면 앞에 그렇게 얘를 이렇게 신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이병헌이 신민아를 어떻게 했다. 뭐 연정을 품고서 데리고 도망을 쳤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왜 그랬어요라는 거가 개연성이 없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가 그게 모욕감인 거야.
그치? 야 이거 난 이거 다시 봐야 되겠네 우리가. 난 모욕감이 있다고 보는데. 아 다르네 김영철에게? 이거 다르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저는 모욕감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저는 완전 다르게 저는 또 봤는데. 뭐가 달라? 저는 이병헌의 연정이 생기는 그 마음 자체를 김영철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거기까지는 와, 아닌 거라고. 이거를 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그치. 연정이 생긴 거를 그러니까 그게 개연성이 없다고. 그게 뭐야? 넘 그럼 뭐야 그거를?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땅에 파묻나?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쪽팔림이란 대사를 바꿔 튀어냈다라고 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 같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뭐냐면 표현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 일까지 맡기는 거야. 내 개인적인 일이잖아. 개인적인 일을 맡긴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관계인 거야. 근데 개인적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자기 쪽이 달린 거야.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얼굴이 팔린 그쵸, 거고 예. 자기 감정이 달린 건데 예. 그 감정적인 처리를 제대로 읽지 못한 거야 얘가. 그렇다고 사람 파묻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니, 더 난 큰 반감을 그게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치면 뭐 갱스터 영화에서 다 개연성이 돼요? 그런다고 사람 죽여요? 아니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람 팔자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네가 아직 그 조직 세계에 그 윗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진짜 알량한 그거 니네 회사 그러니까- 그렇다고 파묻냐 그럼 사람을? 자르지. 아니 자르든가 그럼 튀어야지 그래서. 아니 그 저기 조직에서는 자르면 잘라지냐? 일단 퍼묻어야지. 이 영화 이제 그만 끝내요. 일단 김지훈 감독님하고 오샥 형이 더 이상 친해질 수는 없는 것 같으니. 아니 근데 나는 놈놈놈도 싫어하지. 저는 어떻게 아니 뭐 저는 뭐 이해하는데 어쨌든 저는 김영철의 그 심리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넘겨짚은 거예요. 그냥 신민아의 변화만을 보고 넘겨짚어서 이 사람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오른팔한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게 잘못 넘겨짚은 건 아니었다라는 게 제가 그냥 해석한. 그럴만했다. 그럴만 했다가 아니라 넘겨짚어서 한 행동은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는 굉장히 잘못되고 그냥 자기의 화풀이에 가깝게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진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왜 그랬냐라는 거는 사실 그 감정선이나 이런 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유추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다들 누군가에게 생겨나고 있다는 게 나는 인 것 같아요. 방금 그 얘기도 맞지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알량함이라는 게 있어. 정말 자기 권력이 침해받는 수준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렇게 막 별거 아닌데 그 부분을 침해당하면 모든 걸 침해당한 듯한 느낌을 받고 굉장히 길길이 날뛰는 게 있거든. 그게 쪽팔린 거라니까요. 그게 쪽팔린 건 그게 어쨌건 간에 남들 보기에 이게 되게 중요한 정말 모든 행동과 모든 상황들을 함축시킨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친구에서의 이런 그 지금처럼 쪽팔리면 안 되죠, 이런 이게. 조직 문화가 특히 갖고 있는 그 권력의 알량함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고. 근데 확실히 달콤한 인상은 스타일은 좀 좋았죠. 특히 나는 아이슬링크 이런 씬은 되게 잘 찍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삼성교 오무성이 오무성이 그 매달은 장면 그쵸, 있잖아요. 그 매달고. 이병헌 매달고 그 이병헌이 거기서 또 엄청난 명대사를 하나 남기잖아요. 아줌마, 아줌마 막 그러잖아요. 그 아줌마 옆에서 걸레로 막 그냥 피 닦고 있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영화에서 딱 그 장면만으로도 와 이거 살벌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저는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삼성교 오무성이 이렇게 이병헌을 매달고 백사장 나타나고 막 이럴 때 한국 영화에서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살벌함? 그걸 저는 살벌함.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야, 그게 딱 장면들이 이 영화들의 순위에 에피에 있던 영화 장면들이 다 그렇게 오버랩 되네요. 그렇지. 지금 여기서 그 매달렸던 아줌마 그 장면과 그치.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조상무. 그치. 여기하고 그치. 여기 자르고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이병헌은 왜 항상 이렇게 당해? 그 이병헌이 나온 그 패러디 가지고 나온 광고 보면은 세 명이서 하는 그 브롤스타스인가? 예. 거기서 보면은 김영철이랑 김래아랑 딱 세 명이 나타나니까 깨갱한다고. 그 다음에 조상무 나오고. 그 광고 재밌었어요. 이병헌이 나왔던 영화들로 쭉 연결되잖아요. 쭉 나오죠. 거기. 네, 아무튼 세 번째 와이낫은 달콤한 네. 인생이었습니다. 최 과장이 가장 와이낫 중에서 좋아했던 영화는 달콤한 인생이었던 걸로. 네. 라 돌체 비타.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네. 네. 자, 최 과장의 와이낫까지 들었고요. 또 피해갈 수 없죠. 김 PD님 오랜만에 또 A4 용지가 한 PD가 4-5장 지금 펼치고 있어요. 종이를 막 가져왔습니다. 또 편집할 거야. 씨. 네. 아. 김 PD의 What the hell은 뭔가요? 이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나한테 시간 한 2분만 2-3분만 좀 주셔야 돼요. 왜냐면 마음대로 하세요. 조금
얘기해 볼 만한 게 뭐냐면 형 잠시만요. 정확히 2, 3분인 거죠? 2, 3분 후에 내가 이제 이 영화를 얘기할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래서 저한테 한 15분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혹시나 청취자들이 갑자기 한 20초 뒤에 갑자기 왔다 이리 소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편집해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 상관없고요. 이상한 빨리 얘기해야 감기를 누르고 있들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우리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오샥이 한 줄 평을 쓴 영화가 4,000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샥이 남긴 영화의 모든 이렇게 4,000편에 대한 한 줄 평을 아 블로그야? 남긴 영화 4,000편이 넘는다며? 그죠? 몰라요. 뭐 몇 천 개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몇천 개라고 해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 뭐냐면 오샥이 옛날부터 이런 정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고 남들은 별거 아닐 수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뭔가 정말 선호하고 하는 것들에 그냥 단순히 보고 즐기거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쌓아두면서 기록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역할 같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오샥이 가지고 있는 이 영화를 보는 이 시선이나 관점이 내가 영화를 보는 시선과 관점보다는 훨씬 더 영화의 어떤 수준이나 퀄리티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부인 못하는 일일 뿐더러 사실은 존경스러운 일이기도 해.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마 무용보가 그 바탕 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얼마 자락을, 내가 너를 자락을 깔어.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거야. 얼마 총질을 그런데 이제 그쵸. 이럴 거잖아. 얼마나 갱스터가 되려고 그러나 여기서부터 그거 그럼 2분 정도 됐지? 응. 그러나 사실 영화라는 게 사회상을 담고 있고 그게 공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호할 수도 있고 그게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특히 이 갱스터 무비 쪽에는 오샥만 그러는 게 아니라 특히 영화를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싫어하는 영화가 있어. 인정해줘도 될 법한 영화인데도 그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르가 있어요. 그게 조폭 코미디 같은 거예요. 아니, 그건 난 개인적으로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건 좋아하는- 개인적이라고 해도 한국 사람은 엄청 좋아하지. 아니. 흥행작들도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폭 내가 지금 하고자 코미디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석하고 이 영화들에게 제시하는 어떤 비판점이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사회상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런 비판으로 해서 가려지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약간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다. 평가절하라기보다는 네. 그 부분 평가를 아예 안 해. 아니 근데 재밌다. 왜? 형 재밌어. 재밌어요. 왜요? 뭐가 재밌어요? 형의 변이 재밌어. 왜가 재밌어? 지금 오샥 형이 완전 극도로 싫어하는 영화를 형이 꼽아왔으면 당연하죠. 재밌다. 그렇죠. 그럼 재밌어. 다 우리 언급했잖아. 가문의 영광, 두사부일체, 그렇죠. 조폭마누라 이런 조폭마누라 영화들. 세 가지잖아요. 그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욕은 먹어도 되지. 돈은 벌었으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샥이 이 세 가지 영화에 그 부분이 있어. 야, 그 돈 벌려고 만든 영화. 사람들 감정선을 자극해서 자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돈 뽑으려고 한 영화. 보고 나면 잊혀지는 영화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고. 내 말은? 보고 나서 잊혀지면 얼마나 좋아 이 영화들이. 안 잊혀지니까 나쁜 영화라고. 아 잠깐 그러면 이 부분 보죠. 내가 한 번 묻고 싶어. 그럼 어느 부분이 너한테 그렇게 싫은 장면이거나 잊혀지지 않는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뭐냐고. 아니 그게 흥행을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회자하고 히트를 하고 사람들이 그 영화를 인용하고 거기 나오는 대사들을 계속 따라하고. 되풀이하고 이게 이제 바이럴이 되는 거지. 굉장히 쉽게 돼요. 이런 조폭 코미디물 같은 거. 생각해봐. 내가 방금 얘기한 그 세 개 시리즈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그때 당시 너무 히트를 해서 난 그게 좀 개탄스러웠다는 거지. 그게 만약 히트를 안 하고 그냥 잠깐 나왔다 됐으면 이런 것도 있었다. 참 재밌던 영화였다. 이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오샥이 얘기하는 부분에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뭐 어떤 부분이 그러냐는 거야. 그 영화 안에서 그 영화의 어떤 장면이 이건 아니야. 절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장면들이 있냐는 거죠. 그런 영화들은 좋은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있고 나쁜 영화에도 좋은 장면이 있고 그런 거죠. 영화라는 게 그런 거지. 나는 근데 그 어떤 장르에 대한 인상 비평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의문으로부터 시작한 거에 이 영화가 있어요. 영화는 두사부일체야. 영화는. 사불체. 근데 이 두사부일체하고 이렇게 조금 구분해야 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뭐요? 투사부일체야. 네. 두사부일체는 1편이고 투사부일체는 2편인데 그렇죠.
이야기 구조나 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근데 두사부일체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예요. 네. 투사부일체는 15세 관람 불가 영화예요. 근데 영화의 얘기가 똑같고 표현 수위가 비슷해요? 표현 수위는 좀 달라. 네. 두사부일체는 훨씬 더 쌀벌해요. 네. 이 영화는 일종의 다큐 같이 상황을 사회생활 그 그대로 당시, 연출해 놓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재현 연출한 영화 같다. 사회 고발이다. 사회 고발 영화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래? 왜 실제로 그러냐면 있었던 일이잖아요. 상문고등학교에서. 예, 알고 그 얘기를 있어요. 하고 예, 싶은 거예요. 예. 상문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네. 그리고 학교 비리가 학교 이름이 엮여져서. 상충고로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변환해서 예. 그래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시선은 뭐냐면 예. 개두식이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 이게 주인공이 그렇죠. 개두식인데 네. 개두식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지역 말하자면 그 나와바리. 나와바리를 하자고. 나와바리에서 형님 밑에 있는 이 밑돌만이 두목들 이 세 개가 흔히 말해서 무식하다는 걸로 개두식을 계속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주된 장면은 조폭들의 무식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 그게 웃음을 유발해. 네. 그래서 조폭이 얼마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는가를 놓고 시작을 해요. 다만 얘네들도 자기 욕망에 의해서 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을 연출해. 네. 학교를 갔는데 개두식이 학교에 이 상황을 계속 강하는 걸 보니까 학교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가 학창 시절과 다른 학교가 이따인 거야. 정말 자기가 학교 담고 안에 있는 불합리를 조폭이 발견하는 거잖아요. 자기 조폭 세계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는 세계를 발견하는 거야. 네. 심지어는 학 이사장이 여선생을 막 학생. 하고 여선생을 성희롱하고 그런 장면이 있어. 계속해서 돈 긁어 모으려고 하고 네. 거기에 선생들을 완전히 똘마니 취급하고 네. 심지어는 막 이 폭력을 쓰고 네. 수도 없이 잘라버린다고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되면서 개두식이 그 장면을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장면을 그냥 보고만 있어. 그렇죠. 조용히 처음에 학교를 졸업해야 보고만 되니까. 있어.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애들한테 맞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확 예. 소출을 하는 거야. 거기에 대전제가 있죠, 물론 두목과 무슨 뭐 군사부일체를 치환한 네. 두사부일체라는 이 대전제가 있긴 하죠. 근데 마지막에 개두식은 자기가 여기서 결국은 졸업만 하면 자기 훨씬 큰 걸 얻잖아. 네. 근데 그 자기 조직의 동생들을 설득해서 이 학교를 접수한다고 그래. 음.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이득권을 다 포기하고 네. 학교에서 싸움을 벌여서 한쪽 조직을 정리해 버리잖아요. 네. 뭐 그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감옥을 가. 본인이. 근데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이 표현 방식이 보면 약간 거친 건 분명히 있는데 다시 보니까 내가 어제 다시 봤거든. 다시 보니까 괜찮다. 아니 웃기는 장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돼서 네. 이게 코미디라는 건 알고 보지만 이제 웃기지도 않아. 그 네. 상황이. 네. 뭐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그냥 그럴만해.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코미디였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음. 그 당시에는 막 이게 되게 웃겼을지 모르겠는데 웃김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담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이 실제로는 윤재균 감독이야. 네. 색즉시공 막 이런 코미디를 하기도 했지만 네. 해운대 감독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로 350만이라는 사람이 봤어. 그러니까 오샥이 얘기한 것처럼 흥행에 성공한 것도 맞긴 하지만 적어도 이 두사부일체의 첫 편은 그냥 단순한 유희나 희귀학거리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상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지금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맞는가 봐요. 근데 이 영화가 개봉한 게 2001년인데 상문고등학교의 이사장이 2000년쯤에 실제로 자기 부인을 이사장으로 대리로 내세워가지고 학교를 다시 접수해. 네.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졌던 게 다시 그 학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가 개봉하고 2002년에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이사진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선생님 7명이 강남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었던 얘기야 사실은. 그 당시 학교가 어쨌냐? 너무나 엉망이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됐는데도 마지막에 복학한 선생님이 2016년에 복직돼. 예. 이게 아직도 진행형인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부패한 이사진에 대한 그 사회 고발이 너무나도 잘 담겨 있던 영화였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우리가 부분에서. 좀 대리만족을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사립 중학교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서 우리가 불합리한 걸 많이 봤죠. 좀 봤죠. 네. 많이 봤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 우리 그 막 모래주머니 이런 거 날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건물 짓고 여기 그러는데. 모래주머니뿐만 아니라 여기에 문제, 이 상문 옛날에 상문 고등학교 문제는 정말 학생들한테 수시로 돈 걷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배를 채우고 성적 조작해 주는 건 뭐 말도 아니고 학부모 불러들여서 뭘 좀 해야 되니까 100만 원씩 내라고 하고. 근데 이 학교를 졸업한 감독이 하나 더 있는데 말죽거리 잔혹사. 유화 감독.
상문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감독이 마지막에 한 그 대사가 대한민국 학교 다 족가라 그래. 네. 그게 그 얘기인 거야. 실제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그 학교를 감독이 배우. 상문 출신이구나. 그래서 상문이 어디 있지? 우리 후배들 강남에 있어요. 상문 나온 애들 몇 명 있었잖아. 병이. 상문고등학교는 그 법원경찰청 바로 옆에 있어요. 서초동에 있구나. 서초동에 있어요. 거기 야로가 많은 학교였구나. 근데 지금 다시 보시면 보기를 꼭 권장하는 건 아니야.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조폭 코미디라는 거하고는 그냥 그렇게 다르다. 확 치부해버리지 말자. 김 PD 말대로 원만 나오고 끝났으면 네. 내가 이렇게까지 비난을 안 했겠지. 근데 그게 계속 그 뒤에 원에서 돈이 벌렸으니까. 계속 나왔는데 계속 나왔어요. 네. 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목불일견 영화가 돼 있더라고. 이렇게 되냐면 포스터 몇 장 가져왔는데 이게 첫 편의 포스터거든. 네. 근데 여기에 제일 재밌는 게 이거야. 그래 나 또 조폭이다 왜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반항적인 게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 이 영화가. 네. 근데 두 번째 영화 투사불체는 그냥 웃기자야. 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영화라고 얘기되는 뭐 상사불체는 상사부까지 이건 이 영화의 결이 달라. 이건 완전 다른 영화예요. 감독도 근데- 다르고. 그러니까 투사불체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근데 이 영화가 또 투사불체가 보긴 나. 투사불체의 그 거칠은 이 장면들을 잘 만졌어. 네. 특히 감독이 CF 만들던 감독이라 네. 거기 대단한 장면은 이런 거죠. 여학생이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보셨어요? 다시? 그것도 봤어요. 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는 장면인데 이건 거의 정말 보지 못한 특수효과의 절정이기도 하고 거기서가 그- 저건가요? 교통사고? 그럼 차에 알아요. 붕 떨어졌는데 네. 눈물 흘리면서 맞아요, 또 이렇게 맞아요. 네. 슬로우로 넘어가고 슬로우로 이런 막 장면. 유리 깨지는 파편과 어. 함께. 그 안타까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담아낸 장면이기도 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잘 돼 있어. 근데 투사불체는 약간 그냥 웃기는 장면들을 막 인위적으로 막 찔러놓고 전편하고 너무 다를 게 없는 것들을 쭉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투사불체가 그리고 하하 나왔던 게 맞아요. 맞죠? 네. 근데 투사불체 첫 편을 보면 그 오승이라는 그 말하자면 여학생이 네, 여학생. 룸사롱에서 두식이한테 이제 서로 만나고 그 사건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대학 갈 자기 등록금 되기 위해서 두식이 너 좋아하니까 나 너한테 실 가면 나한테 등록금 줄래? 아무 말 못하는 막 이런 폭폭한 상황들 있잖아. 그 상황 다음에 울면서 뛰쳐나가는 장면이 있거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드러내기도 사회상이 아직 안 되는 시절에 매우 코믹한 부분을 섞어서 거기도 윤재윤 감독이 이게 대부작이더라고. 굉장히 감독의 어떤 용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 같아. 내가 평가하기에는. 그래서 그게 참 잘 담겨 있긴 한데 아까 얘기한 조폭 코미디 이 부분에서 좀 빠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조폭 마루나나 뭐 마누라나 혹은 그 저기 누구야 저 가문의 영광이나 물론 그 안에서도 할 말은 조금씩 있을 거야. 그렇다 손 해도 투사불체건 누군가가 이것을 지적할 때 불편하다 혹은 뭔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라는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걸 지적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종합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투사불체는 내가 생각하기에 조폭 코미디라고 해서 욕먹어야 될 만한 부분이 많지 않다. 예, 김 PD 어떠일은 두사불체. 두사부일체 그 시리즈 중에 첫 번째 거죠? 네, 첫 번째 거. 첫 번째 걸 보시면 그거는 좀 학원 비리 고발 성격도 있고 좀 우리가 대리로 좀 만족감을 줬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PD가 어떠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두사부일체. 네. 한 편이에요? 네. 네. 한 편을 확실하게 또 다른 정리를 것들을 또 다 해주시니까. 보고 또 할 말이 있는데 그걸 다 볼 필요는 없잖아. 조폭마누라는 괜찮아? 근데 나도 나쁘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게 알았어. 두사부일체에서 특히 그 교실씬 아까 얘기했던 그 쌍칼 박준규 선생님이 진욱이는 좋아할 것 같은데. 학생한테 정말 두드려 맞다가 그 상황을 못 보고 있던 우리 정준호가 갑자기 그 학생을 두드려 패고 어디 선생님한테 학생이 대들어 하면서 욕하고 막. 아니, 근데 그 했던 장면에서 장면. 뭘 그래서 얘기해야 통쾌해. 되냐면 엄청 통쾌해요. 그 통쾌하다기보다는 그 장면이 되게 쌀벌하다고.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리를 질러. 비명을 질러.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질러요. 그게 뭐냐면 이 폭력에 대한 비명이야. 진짜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단순한 액션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정말 교실에서 있을 만한 상황을 연출해서 담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약간 다시 갔다. 사적 구제 금지해야죠.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애들 다 예. 때리고 다니면은. 오케이, 어떠일은 두사부일체. 투사부일체 김상중 씨도 같이 학교 다녀요. 그게 2가 이제 김상중이 다시 학교 입학하면서 끝나나? 원이 끝에? 원은 뭐냐면 마지막에 조직 이제 인정받으려고 자기 감옥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잖아요. 건물 옥상에서. 건물 옥상에서 김상중이. 검사했더니 김상중이 두시가 너한테 강남을 맡기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대학 가라. 그리고 대학 가는 거죠. 가라. 대학 가자 이렇게. 아 그래서 투는 대학의 무대일 줄 알았으나 대학 간 두식이가 교생으로 다시 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다시 보스는 바꾸면 보스는 또 이렇게 학교에 또 학생으로 막 있고 막 그러던데 왕따 당하고. 왕따 당하고 애들한테 막 당하고. 예. 투는 이상해. 누구 이렇게 건들건냐고 막. 네, 아따바. 네. 진욱이 아따바. 네 이제 진욱이의 아따바. 네, 아따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김PD 형이 이렇게 오샥 형이 어떻게 보면 극도로 싫어하는 그냥 개인적으로 극도로 싫어하는 건 아니고 싫어하는 그 조폭 경계해야 코미디를 된다, 이거지. 경계해야 된다. 네, 어찌됐건 저도 그쪽을 들고 오긴 했어요. 좋아요. 네, 그쪽 중에서도 네. 이건 좀 다른 결이다. 네. 진욱이 근데 너 솔직히 말해 너 조폭 마누라 가문의 영광 이런 거 재밌게 봤지? 당신은 그냥 웃기게 봤는데 그건 두사불체. 그냥 웃기게 보고 지나가는 영화들이에요. 그래? 저한테는 너 그 한 달 만에 보는 거는 없어? 없어요 그 리스트에는. 네. 그거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아니 돼? 있으면 진짜 저도 있으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그러질 않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 장면이 그리고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지도 않고 굳이 찾아보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도. 지금 중요- 보면 이렇게 웃기지도 않아 사실. 중요한 건 이 당시 그 2000년대 초반에서 뭐 한 2003, 4년 한 이때까지 정말 뭐 명절 때건 여름이건 겨울이건 극장가를 이렇게 수놓았던 그 수많은 쏟아졌지. 조폭 코미디 막 쏟아진 중에도 그래도 정말 조금이라도 빛이 나는 부분이 있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PD 형 얘기한 대로 두사부일체는 그 당시에 학교 비리라던가 이런 거를 다시 보니 고스란히 담아냈더라라는 또 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조금 결이 다르다. 먼저 영화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샥 형도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아는 영화입니다. 2001년작이고요. 박철관 감독, 박신양, 정진영, 박상명, 강성진, 김수로, 홍경인, 이원정, 이문식, 류승수, 김인문 주연의 닮아야 놀자. 입니다. 닮아야 놀자. 이 영화는 좀 다르죠. 닮아야 놀자는 제가 봤던 조폭 코미디류에서 뭐가 다르냐? 물론 설정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코미디성을 아주 강력하게 담았어요. 근데 단순하게 조폭과 코미디를 연결했을 때 코미디도 새로웠고 그 정말 스님들과 이루어지는 그런 합에서 나오는 그 상황에서만 연출될 수 있는 코미디 이거를 정말 아주 신박하게 담아내서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재밌더라. 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이 안에 정말 눈물이 날 수 있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고 김인문 배우의 이 주지스님으로서의 철학이 담긴 대사 한마디가 있어요. 뭐죠? 박신양이 박신양이 스님 왜 우리 이렇게 거친 우리 조직폭력배들을 왜 이렇게 감싸주고 왜 이곳에 이렇게 숨겨주십니까? 근데 김인문 씨가 여러 가지 대결 중에 큰 항아리를 가득 물을 채워라라는 밑빠진 미션. 독이었어요. 밑빠진 독에 가득 물을 채워라라는 미션을 줬을 때 뜻하지 않게 이 박신양의 조폭 조직원들이 그걸 성공을 하거든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물에 그냥 독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우리 주지수님이. 네, 주지스님이 어이구 그냥 가득 독이 넘치는구나 이러고서 그냥 기뻐해요. 그걸 다시 꺼냅니다. 그때 상황. 그래서 그때 당시 물을 채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라고 했더니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던져 넣어서 그냥 물이 가득 넘치게 한 것뿐인데요. 그랬더니 나도 그냥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다. 이 대사가 이게 가슴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전에 그대로 다시 뭐 돌리는 거 없이 그대로 봤습니다. 그대로 봤더니 정말 지금 봐도 그 미션 5판 3선승제로 이 저를 물러나느냐 떠나느냐 마느냐의 게임이 있어요. 경합. 예, 그 경합이 아주 재밌습니다. 족구도 하고. 예, 족구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요. 그 기억에 남는 369. 그 공포의 369. 특히 류승수 청명 스님으로 나오는 류승수 씨가 2년 동안 무건수행 중이었는데 맞아. 369 게임의 400의 순서에서 박스를 잘못 쳤다라는 걸 정확히 잡아냅니다. 스톱 하면서 그러면서 딱 잘못 쳤다고 했더니 모두 기뻐하는 순간에 갑자기 옆에서 스님. 근데 재밌던 건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 류승수 청명스님이 말이 진짜 많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가 요소들이 너무 신박하고 지금 봐도 재밌고 또 이렇게 뭐 박신양 이 조가 막 이 절을 깨끗하게 청소하다가 이 부처님상에 귀를 부러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그거를 다시 몰래 붙여놓거든요. 근데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절을 하는 시간에 귀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장면도 있고 또 하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3000배 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예. 3000배에서는 내가 너무나 잘한다, 잘할 수 있다, 김수로. 내가 진짜 3000배나 자신 있다고 했다가 네 아주 그냥 처절하게 무릎도 제대로 굽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잠수 씬이 있어요. 네, 잠수 대결. 네, 이문식 상대는 이문식 이쪽은 박상면 해병대. 그렇죠. 알고 봤더니 해병대 해병대 선후배. 근데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또 역시 박상면이 이기는 물 아예 먹어버리고 익사 상태로 가는 네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들이 절묘하게 또 후반부에는 액션과 이 주지스님의 대사와 함께 약간 정말 감동 어린 장면까지 연결이 되면서 물론 그 이후에는 달마야 서울가자라던가 여러 가지 시리즈물로 또 나왔지만 그 첫 번째 순서였던 달마야 놀자는 조금 결이 다르고 그 코미디도 저도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네. 나요. 예. 재밌었어요. 예. 예. 달마야 놀자는 좀 그렇죠. 저항할 수 없이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시비리에 시리에 있었는데. 달마야 놀자가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분명히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뺐구만? 여기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은 영화들 중에는 왓더 헬이나 아따바에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듣는데 사실은 달마야 놀자도 그래서 제가 몰래 뺐습니다. 그랬구만. 네. 네. 달마야 놀자가 있었고요. 또 다른 또 있나? 류의 영화 하나를 더 아, 하나를 더 소개해드릴게요. 얘가 왔다 헬이구만. 네, 제가 지금 요거는 이번에도 역시 다시 봤지만 이것도 또한 학원의 이런 어떤 갱스터에서 결이 좀 다르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작이고요. 조근식 감독, 류승범, 임은경, 공효진 주연의 품행제로. 아 품행제로. 아, 저는 갱스터. 품행제로 이거 학교니까. 완전히 학교 캡장 양아치 우리 류승범의 아, 이거 학원물. 네, 학원물 품행제로 진짜 재밌었지. 재밌었습니다. 네. 네, 공효진의 이 저기 오공주 네, 출신 이 연기도 그렇고 또 그 당시 또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임은경 배우의 또 연기. 아, 임은경. 네, 그리고 또 류승범의 이 그치. 네. 캐릭터가 뭐 너무 살아있던 영화였죠. 품행제로가 있었구나. 품행제로에서 기타 배우러 다니지 않나요? 그렇죠 기타 배우. 기타 배우입니다. 그 뭐 이게 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네,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품행제로의 장면들은 제가 처음에 이 품행제로 예고편을 보면서 당시 눈여겨봤던 게 주성치 영화에 나오는 이 CG가 포함되어 있는 액션 장면들이 이 영화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막 골목길 뛰어가는데 막 학생들이 막 공중으로 붕붕붕 날아다니고 막 이런 장면들이 그치, 있어서 그 영화야. 그 장면은 좀 주성치 영화 같은 예, 그렇죠. 연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반가워서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 문덕호 캡장, 이 류승범의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청춘기를 담은 그것도 아주 고스란히 그래서 저희가 뭐 순위에서 소개했던 영화 바람 네, 바람에 정말 고등학생의 이런 조직 폭력배처럼 보이는 고등학생의 이런 모습들을 담아냈다라고 했는데 이 문덕호 캡장 이 류승범의 모습도 정말 이 양아치 그 당시 로라장 막 담배 피고 동네 애들한테 돈 뺏고 막 이런 장면들이 정말 그 당시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던 그 일상 중에 하나였다. 그것들을 아주 오버하지 않게 그대로 고스란히 담았고요. 특히나 마지막 엔딩 부분에 있는 한 5분 정도 되는 그 체육관 안에서의 이 캡장을 가리는 격투신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의 옆에 학교에서는 임은경이 이 연주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류승범이 거기를 참석을 하지 못하고 캡장을 가리는 이 폭력의 현장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막 피 튀기는 이런 폭력 장면과 임은경의 이 연주회가 같이 교차펀치. 절묘하게 똥파리 마지막 장면이랑 비슷하네요. 대부 마지막. 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뭐 재밌는 장면들 네. 이루어지고요. 네. 아, 뭐 품행제로. 네, 품행제로도 다시 품행제로 봐도 좋았어요. 괜찮다. 네,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예. 네, 아따바가 좀 실속이 있네요 이번엔. 아, 그러세요? 네. 그중에 실속이 전혀 없었나 보죠? 달마야 놀자는 지난주에 그 여의도 박 팀장이 좋아하는 영화라고 왜 이게 순위에 없냐고 나한테 아, 개인적으로 항의를 했던. 네, 아무튼 네 그러면은 Why not? What the hell? 아따바까지 다 했습니까? 네. 네. 혹시 뭐 거론 안 한 영화 있으면 지금 하세요. 그런 아니한 영화는 없고요. 아까 저 사랑의 후원금을 진욱이님 욕 화이팅으로 보내주신 분을 위해서 네 품행제로의 욕 부분을 담아냈습니다. 이런 씨발 개새끼야! 이 개새끼 뚱뚱이들아! 이 개새끼들아! 내가 문 닫고 씨발 캡장이야! 내가 캡장이야! 이 새끼들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후원금에 힘입어 했습니다. 청취를 보내주셔서 참고하시고요.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